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별다르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고 평소보다 더 자주 목이 마르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험, 혹은 너무나 쉽게 피곤해지고 눈이 자주 침침해지는 느낌, 이러한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넘기셨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바로 60대 이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이 우리 몸 구석구석 전달되지 못하고 혈관 속에 남아 끈적이는 혈액을 만들면서 심장, 신장, 눈, 신경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전신질환입니다. 더구나 60대 이후 노년층에게는 그 피해가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뇨가 본격적으로 합병증을 유발하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환자들은 병원을 찾고는 왜 진작 몰랐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뇨는 왜 60대 이후에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은 약해지고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성 역시 떨어지면서 혈당을 낮추는 시스템이 망가지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생활 습관병과 중첩되기 쉬운 60대 이후에는 당뇨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합병증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의 당뇨병 유병률은 전체 인구 대비 2배 이상 높고 당뇨로 인한 심혈관 사망률은 2배에서 3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감각 저하도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갈증이나 피로,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혈당 상태가 장기화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요즘 자주 피곤하네, 왜 이렇게 갈증이 심하지? 같은 말을 하며 무심코 지나치는 증상들이 실제로는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식생활의 변화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치아 건강 문제, 소화기능 저하로 인해 식사량이 줄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영양소 섭취는 부족해지고 이는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이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당뇨병은 단일 질병이 아니라 수많은 합병증의 시발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당뇨 망막병증, 당뇨 신병증, 말초 신경병증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자율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뇌졸중은 당뇨를 가진 노인에게서 발생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까지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답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과일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정말로 믿고 먹어도 되는 과일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심혈관, 뇌 건강에도 이로운 영양소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당뇨에 도움되는 과일 5위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상큼한 맛과 특유의 쌉싸름한 풍미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혈당 조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연 혈당 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몽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중 하나인 나린제닌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간에서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자몽 주스를 섭취한 그룹에서 인슐린 수치와 체중이 동시에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몽은 혈당 지수가 25로 낮아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반쪽을 섭취하면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며 식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은 자몽이 약물 대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인성 당뇨를 겪는 분들에게 자몽은 씹기 부담스럽지 않고 적은 양으로도 혈당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과일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자몽 반쪽을 습관처럼 먹는다면 혈당 곡선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처럼 건강에 매우 좋은 대표 과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혈당 조절을 위해 사과는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핵심은 껍질과 과육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세포 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사과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8%나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이상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과일 섬유질 섭취를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과는 부드럽게 익혀서 먹거나 갈아서 주스로 섭취해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시 사과 반 개와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먹으면 혈당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가격 부담도 적고 구하기 쉬운 사과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단단한 껍질 안에 숨어있는 혈당 안정 효과 하루 한 개로 건강을 지켜보세요. 3위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기 쉬운 당뇨병 예방과 혈당 조절에 매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주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인슐린 분비와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6%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2컵 분량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인슐린 감수성과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화력이 떨어져 생과일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이 가능해 1년 내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요거트, 오트밀, 스무디에 소량씩 섞어 먹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 눈 건강 개선 효과도 있어 당뇨뿐 아니라 다양한 노인성 질환 예방에 블루베리는 매우 훌륭한 과일입니다. 2위는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한 맛 때문에 당뇨에 좋지 않다는 오해가 많지만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망고에는 혈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섬유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망기페린이 들어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일리노이 공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망고를 매일 2컵씩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고 공복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이나 내장 지방이 많은 고위험군에게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망고는 당도가 높긴 하지만 혈당 지수가 51에서 56 수준으로 중간 정도이며 적정량만 잘 지키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후 후식으로 소량 섭취하거나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을 더욱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에 달콤한 즐거움을 더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과일, 바로 망고입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블랙베리입니다. 블랙베리는
당 조절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혈당 안정 과일계의 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블랙베리는 다른 베리류보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식이섬유 함량이 특히 높아서 인슐린 민감도와 식후 혈당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블랙베리를 함께 스무디 형태로 섭취한 그룹이 단독 과일 섭취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과 최대 혈당치가 모두 낮게 유지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블랙베리는 단일 과일 섭취 시보다 다른 과일과 혼합할 때 혈당 안정 효과가 극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베리는 노화에 따른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60대 이상은 씹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랙베리를 냉동 보관 후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블랙베리는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블랙베리, 혈당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방울토마토와 이것을 같이 먹었더니 다리에 근육이 붙고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방울토마토가 왜 대표적인 건강식품이 되었는지,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 어떤 음식과 먹어야 그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방울토마토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경우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방울토마토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방울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인데 방울토마토가 이를 막아주는 천연의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방울토마토는 피부가 탄력을 되찾고 기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주며 각종 염증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몇 알씩만 챙겨 드셔도 몸속에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심장과 혈압에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걱정하십니다. 연세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압이 오르고 결국 심장에도 무리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 방울토마토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방울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방울토마토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심근경색과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드시면서도 혈압과 심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아도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요즘 휴대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TV 자막이 잘 안 보이는 경험 있으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은 빠르게 나빠집니다. 이렇게 노화로 눈이 나빠지면 시력 저하나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위험한 질환들이 필연적으로 동반되게 됩니다. 방울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눈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자외선이나 푸른빛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천연의 눈 영양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스마트폰을 자주 보거나 TV를 오래 보시는 어르신들께 방울토마토는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눈이 건강해야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방울토마토로 매일 조금씩 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과 변비 개선입니다. 연세가 들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변비는 물론
복부 팽만감이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까지 자주 겪게 됩니다. 방울토마토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수분도 많이 들어있어 수분 부족으로 생기는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방울토마토 몇 알만 드셔도 화장실 가는 일이 수월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약 대신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속을 다스리고 싶은 분들께는 방울토마토가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식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작지만 놀라운 효능을 가진 방울토마토는 우리 어르신들의 식탁 위에서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의 양과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울토마토의 효능을 배로 높여주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참, 얼마 전부터 저희 채널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주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회원이 되어주실 분이 계시다면 가입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울토마토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방울토마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 중 하나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양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노년기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근육이 줄면 스스로 걷기 힘들어지고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낙상이 빈번해집니다. 이럴 때 계란과 방울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과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지방 성분은 토마토 속 라이코펜과 비타민 A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즉 방울토마토만 먹는 것보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영양소들이 몸에 더 잘 흡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과 방울토마토를 드시면 위에 부담도 적고 속이 예민하신 어르신들에게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좋은 지방의 대표적인 예로 특히 혈관 건강, 항염 효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A와 같은 지용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최대 2~3배까지 올라갑니다. 즉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거나 살짝 볶아 드셨을 때 훨씬 더 몸에 잘 흡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른 후 올리브유 몇 방울과 소금 한 꼬집을 뿌려 샐러드로 드시거나 팬에 살짝 볶아 따뜻하게 드시는 방법도 매우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위에도 부담이 적고 고소한 향이 방울토마토의 맛을 살려줘 입맛이 없을 때도 식욕을 북돋워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흔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착한 지방입니다. 단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으며 가열 시 너무 센 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궁합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이 없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방울토마토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당뇨병 예방, 혈당 조절, 혈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 속 단백질과 방울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구운 두부에 방울토마토를 곁들여 간단한 반찬을 만들면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위장이 약한 분들께도 자극이 없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쉽게 드실 수 있어 노년층에 더없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에 방울토마토를 꼭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첫 번째는 신장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께 방울토마토는 오히려 위험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울토마토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일반적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이 칼륨이 오히려
위험한 성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체내 전해질과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속에 칼륨이 쌓이게 됩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정맥, 심정지, 근육경련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 중이거나 당뇨로 인해 신장이 약해진 분들께는 방울토마토의 섭취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양이라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방울토마토를 식단에 넣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산도가 비교적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껍질이 얇고 속이 촉촉하여 생으로 먹기 좋지만 이 점이 위장 건강이 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속이 자주 쓰리거나 더부룩한 분들은 생으로 방울토마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산성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 트림,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방울토마토를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가령 살짝 데치거나 계란과 함께 스크램블 형태로 요리하거나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생토마토를 먹는 것은 특히 삼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내 장기의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설탕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새콤한 맛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께서 설탕을 뿌려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먼저 설탕을 뿌리면 방울토마토 속 비타민C, 라이코펜 등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토마토가 가진 좋은 영양 성분을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탕 없이 방울토마토를 드시기 어렵다면 올리브유를 소량 곁들여 샐러드 형태로 드시거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는 방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을 인공적으로 추가하는 것보다 식재료 본연의 맛에 익숙해지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방울토마토의 보관법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사오면 보통 한두 번 먹고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무데나 넣어두면 금방 물러지거나 씌어지기가 쉽죠.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려면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씻지 말고 보관합니다. 토마토는 수분에 약한 식품입니다. 먹기 전까지는 절대 씻지 말고 구입한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씻으면 껍질에 물기가 남아 곰팡이가 생기거나 쉽게 무르게 됩니다. 실온 보관이 기본입니다.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채소입니다. 너무 차가운 곳에 두면 맛과 향이 떨어집니다. 특히 아직 단단하고 익지 않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후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봉투나 바구니에 담아두면 잘 익습니다. 익은 토마토는 냉장 보관합니다. 토마토가 완전히 익었거나 먹다 남은 토마토는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키친타월을 깔고 담으면 물러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일에서 5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남은 토마토가 많을 경우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깨끗이 씻은 후 꼭지를 떼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